농민들을 괴롭히던 권력층과 조선을 넘보는 일본에 대항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전주 화약으로 끝났으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부터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여서 조선에 간섭할 힘을 얻었지만 청일 전쟁 때문에 조선 내정에 간섭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세워진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청나라에 잡혀갔던 흥선대원군을 데려오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세우죠. 그리고 온건 개화파였던 김홍집을 주축으로 하여서 내각을 세우고 이 군국기무처를 이끌게 해서 조선을 개혁시키게 합니다. 온건 개화파였던 김홍집은 조선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 기회에 조선을 크게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1차 가보개혁을 시행합니다. 가보개혁은 개혁이란 말 그대로 조선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부분으로 나뉘어서 보죠. 정치 부분에서는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조선만의 연호인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국기년이라는 것은 조선이 개국한 때를 개국 1년으로 하여서 1894년은 개국 503년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연호를 변경하는 것은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국이 된다는 뜻이었죠. 조선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내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국내부는 왕실 사무만 따로 보고 실제 나랏일은 의정부에게 맡겨서 왕의 권한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죠. 조선에서는 왕이 곧 나라였고 왕이 대부분 나랏일을 결정했으나 국내부를 따로 만듦으로 해서 왕이 나랏일에 주는 영향력을 낮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반들만의 출세길이었던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모든 재정을 일원화시키게 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랏돈을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낭비가 많아지고 그만큼 세금도 더 걷게 되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이 기관에서만 재정 업무를 맡게 하여서 나랏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게 개혁을 합니다. 또한 조세 급납제를 시행하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드디어 쌀이 아닌 화폐로 내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사회 부문에서는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양반, 양민, 천민은 모두 사라지고 평등해지는 세상이 되었죠. 그 외에도 죄인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폐지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조혼을 금지시켰으며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여러모로 인권이 보장되기도 했습니다. 1894년 6월에 1차 가보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게 맞서 1894년 9월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진압되고 말죠.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동학농민군까지 진압하며 이제 조선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군국 기무처도 폐지합니다. 갑신정변으로 일본으로 쫓겨난 박영효를 데려오고 김홍집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하죠. 그리고 이 연립내각으로 조선을 또 한 번 개혁시키게 하는데 그것이 2차 갑오개혁이었습니다. 2차 갑오개혁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보죠. 정치 쪽에서는 내각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내각제라는 것은 지금처럼 의원들이 모여서 나란 일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왕의 권한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관의 권한도 축소를 했는데 원래 조선의 지방관이라 하면 군사권, 재판권까지 가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군사권, 재판권을 못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었죠. 경제 부분에서는 예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년에 돈을 얼만큼, 얼마나 써야 하는지를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국가 돈을 쓰도록 합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 덕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형태의 교육기관이 생겨나게 되죠. 또한 수학,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근대 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95년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은 승리의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청나라에게 라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성장을 견제하고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합니다. 이 세 나라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일본이 청나라에게서 뺏은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압박하고 일본은 라오뚱 반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일본이 러시아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에게 붙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압박에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이 무너지고 박영효는 다시 일본으로 쫓겨나죠. 청일 전쟁에서 이겨 힘들게 조선을 손에 넣었는데 러시아에게 조선을 빼앗기게 생긴 일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니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죽으면서 일본은 다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김홍집을 불러들여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고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을미개혁이 3차 갑오개혁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을미개혁의 다양한 내용 중에는 단발령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머리를 짧게 자르는 법이었는데 이 단발령은 조선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각지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몸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행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였던 것이죠. 이런 의병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고종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니 이를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이동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과 고종의 아관 파천으로 인해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게 되고 을미개혁도 중단되게 됩니다.